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정상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대에 걸쳐 나라를 지킨 병역 명문가 560가문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이순득 씨 가문이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규모 한국 섬유단지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KTV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 마리암 에티오피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성과를 냈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인근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국 섬유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섬유 산업은 원가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30%나 높고 미국과 유럽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교육과 투자를 확대하게 돼서 미국과 EU 등지 서구 지역의 수출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도로와 교통, 전력 등 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에티오피아 인프라 시장 진출에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에티오피아 측은 지난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조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50분 넘게 진행되는 등 두 정상이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개 위반한 것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육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집행하라며 국제사회의 공조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G7 정상선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개발 지속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정상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병무청이 3대에 걸쳐 나라를 지킨 병역 명문 가족들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 13주년을 맞아 560가문이 선정돼 자리를 빛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27일 제13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여러분 가문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대를 이룬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깊은 경의와 최고의 찬사를 올립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올해 13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역이행 총 가족수와 총 복무기간 등 가족 병역이행 내역을 심사해 560가문을 선정했습니다. 2016년도 영예로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신 가족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에는 이순득 씨 가문이, 금상인 국무총리 표창은 이준상 씨 가문이 받는 등 모두 20가문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표창 수상자 이순득 씨 가문은 일대 이순득 씨 등 3대 가족 16명이 모두 596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아버님과 저희들 6형제 그리고 조카들 9명 해갖고 총 16명이 명예롭게 군 복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 공을 정부에서 이래 인정해 주셔갖고 이런 큰 상을 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매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해 성실한 병역이행이 본인과 가족에게는 자랑이 되고 타인에겐 본보기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7일 실질적인 예비군 훈련과 향방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금곡 통합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예비군은 군과 국민이 통합된 국방력이라며 평시 내실있는 훈련과 물자, 장비 관리를 통해 향방 작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실전적이고 성과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통해 유사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예비 전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향후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토사단 개편과 훈련장 현대화 조치의 일환으로 과학화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와 훈련장을 시험 운영 중입니다. 한편 한 장관은 작년 예비군 총기 사고 이후 정립한 각종 안전문화 정착과 급식, 교통, 편의시설 등 예비군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어선과 단속정이 27일 오전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 30분경 북한의 어선과 단속정 각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경고 통신을 하고 40mm 함포 5발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 어선과 단속정은 7시 38분경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테러범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육군 등 대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행객들 틈에 섞여 들어온 2인조 테러범이 몰래 폭발물을 설치하고 도주합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터미널 직원은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터미널 관계자들은 이용객들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해군 이함대가 주관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 현장.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대테러 작전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실전적인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훈련을 펼치며 폭발물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 보장도 최우선으로 고려됐습니다.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주요 항구를 거론하며 핵 공격의 표적과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듯이 평택 항만 방어를 위해 모든 대테러 유관 기관들이 평소에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대피시킨 경찰이 터미널을 봉쇄하자 소방서는 폭발에 의한 화재 대비와 환자 후송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해군 이함대가 폭발물을 처리하고 육군과 함께 테러범을 수색한 후 저격수와 해군 UDT 요원의 활약으로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테러 대응에 관한 사전 계획 수립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폭발물 발견부터 테러범 검거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각 기관들은 다양한 수단의 테러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정비와 주기적인 합동 훈련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 중요 시설에서의 테러. 군을 비롯한 대테러 유관기관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지뢰와 폭약을 폭파하는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장을 비롯해 간부와 교육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대단한 위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공병학교 교육생들이 155mm 고폭탄의 폭발로 폐차가 된 카고 트럭 앞에 모였습니다. 차체는 찌그러지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사람이 탑승했다면 직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 폭발로 인한 피해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위력을 느낍니다. 산중턱 훈련장에서는 폭약 폭파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킷이 터지고 이어진 지뢰지대 극복을 위한 폭파 시범. 선형 장약이 포물선을 그리더니 몇 초 뒤 굉음을 내며 터집니다. 수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날카로운 폭발음이 귓전을 때립니다. 지뢰 폭파 시범도 실시됐습니다. M14 대인 지뢰와 M19 대전차 지뢰, K442 대전차 지뢰의 강력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을 비롯해 초등, 고등 군사반과 주임 원사반, 특기병 교육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의를 보였습니다. 교육생들이 야전에서 운용하게 될 실물 지뢰 및 폭약을 직접 설치 및 운용해보고 그 위력을 체험함으로써 실물 지뢰와 폭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시에 적을 저지할 수 있는 장애물 설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물 지뢰와 폭약의 위력을 검증하고 실전 전투 감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뢰와 폭약 폭파 시범식 교육. 부대는 야전에서 교육생들이 전투 지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더욱 매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제120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미래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어 나갈 329명의 신임 소위들이 탄생했습니다. 26일 오후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임관식엔 사관생도와 가족, 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소위 329명 중 해군은 여군 5명 포함 242명이며 해병대는 여군 3명 포함 87명입니다. 120기 후보생들은 지난 3월부터 11주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 정신과 체력을 다지고 초급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과 군사 지식을 함양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은 11주의 훈련 기간 중 첫 주와 마지막 주에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소속감과 전우애를 키웠으며 나머지 기간엔 각각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 교육단에서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신임 소위들은 임관 이후 6주에서 14주간 각 병과별 초등 군사반 교육을 이수한 뒤 실무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키드로 불리는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개최되었습니다. 키드는 한 측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국방안보정책협의체로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 더불어 한미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가지 국방안보협의 채널입니다. 지난 2003년 성숙한 한미 관계 정립을 위해 시작한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협의가 오늘날 키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측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미 측에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포타는 한미 안보 정책 구상 협의로 이름을 바꿔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자권 조정, 10대 군사 임무 전환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을 다뤄왔습니다. 2009년 한미동맹 공동 비전과 2010년 한미 국방협력 지침의 채택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한미 간의 국방안보 협의체를 하나로 묶어 정책협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키드를 신설하였습니다. 키드는 2012년 4월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금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반기별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키드에서 전자권 조정과 확장 억제와 같은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개최되는 키드의 경우 한미 연례 안보회의인 SCM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키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미 안보 정책 구상회의는 동맹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상위의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전략동맹 공동실무단 회의는 전략동맹 2015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된 분과회의로서 전자권과 관련한 한미 군사 현안과 주한미군의 운영 방안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끝으로 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분과위원으로서 북한의 WMD 위협을 평가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억제전략위원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확장 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었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키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2년 이후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시기이며 이에 따라 키드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3차 북한 핵실험 이후인 2013년도부터 한미 양국은 키드를 통해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후 방어, 탐지, 교란, 파괴로 이루어지는 4D 개념을 작전 개념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4D 개념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키드를 통해 한미 간 안보 협의가 크게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방의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키드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영내의 갈등 고조로 안보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1세기를 헤쳐나갈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당부합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에만 무려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 탓도 있겠죠? 네, 특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졸음과의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현충일 연휴를 한 주 앞둔 만큼 나들이 차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주보다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은 2시간, 강릉까지는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입장에서 천안 분기점 구간, 중부고속도로는 경기 광주에서 곤지암 구간 많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구간 지나실 때 어렵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부근,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문막, 새말, 평창 부근에서는 주말에도 시설 개량 공사가 진행되니까 평소보다 1시간 정도는 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요일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대전에서 서울이 1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청주에서 옥산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 구간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이천 부근 지나실 때 어렵겠습니다. 네,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조등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물론입니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19%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최선의 방어 운전이겠죠.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북한은 더 이상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